안녕하십니까. 직접 소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곡하고 있는 박정원이라고 하고요. 예명은 제노바이브라는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작업실의 현재 위치가 홍대 근방에 있는 작업실이고요. 지금 제가 작업실에 오니까 되게 아기자기한 피규어도 많이 보이고요. 네. 여기 아톰도 보이고 마이클 잭슨. 마이클 잭슨. 그리고 아까 제가 제일 눈에 띄었던 게 저기 스피커 위에 있는 뭔가 토를 하고 있는 오케이 작가님, OKH 작가님의 고비키드라는 시리즈인데 요것도 그러면은 요거는 스테이플이라는 브랜드에서 이렇게 어디랑 콜라보 해가지고 나왔던 피규어인데 요게 조던 신발을 조던 부품들을 오마주해서 만들어진 패턴들이라 그걸로 만든 비둘기. 여기서 지금 그러면은 생활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거의 그렇습니다. 여기 얼마나 되셨어요? 사용한 지는? 여기가 온 지 한 5년 정도. 5년이요? 네, 그럼 그 이 작업실에서만 정도 5년 같아요. 보내시고 네. 여기서 거의 잠도 주무시는 거고 네네. 주무실 때는 네. 어떻게 주무세요? 요게 펼칠 수 있는 건데, 아마 너무 좁아가지고 지금 여기서 펼쳐서 보이기는 좀 힘든데, 네네네. 이거를 이렇게 쭉 뒤로 당기면 침대처럼 이렇게 길게 나와요. 침대로 대고 그럼 저 토퍼를 까시나요? 네, 토퍼를 깔아가지고. 그러면은 얘네들 빨래는 어떻게? 앞에 네. 합정역 그 근처에 빨래방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돌리고. 근데 여기서 자면은 되게 목이 쾌쾌하거나 이러지 않으세요? 어쩔 수 없습니다. 그거는 감안을 하고 있어서. 건강이 너무 나빠질 것 같아가지고. 목은 많이 아픕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요? 요거는 제가 작곡 참여했었던 곡들 아트워크를 다 하나씩 뽑아가지고 그 해 작업해놨던 거 이렇게 걸어놓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애착이 가는 곡이 있나요? 애착 가는 앨범은 아무래도 이렇게 위에 좀 보넥도 앨범도 참여하셨고 그 나머지는 어떤? 여기는 오엔 형님의 앨범 2곡 참여했었던 거고, 네. 여기가 이현준이라는 네네. 친구 앨범 참여를 했었는데 요 정규 앨범 메인스트림에 제가 한 9곡 정도 참여를 해가지고 순서가 애착 가는 순서. 누가 이렇게 순서를 의도한 건 아닌데 제일 눈에 띄는 것만 이렇게 위에다가 두고 그 밑으로는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참여하신 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요거 지금 판때기 때문에 가려져 있는데 요 뒤에도, 요 뒤에도 있고. 네, 더 있고 그렇습니다. 보니까 제가 인스타나 이런 데에서 스토리를 봤는데 직접 이렇게 그리는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네네. 이것도 그리신 건가요? 네. 이것도 직접 마커 가지고 위에다가 직접 칠하고 한 건데, 이거 원래 그래피티라는 역사 자체가 트레인바빅이라고 해서 지하철이나 기차 위에다가 하는 그런 게 많다 보니까 그렇다고 제가 직접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이렇게 장난감 같은 거 쿠파에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가지고 위에다가 마커로 칠해서 그려놓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또 뭐 네네. 다른 게 또 있나요? 저거 말고도? 요것도 제가 직접 요것도요? 했었던 거고, 이게 그 바스키아 전시회 때 갔었던 거, 그 다음에 또 캐서린 버나드라는 작가분 전시회 갔었던 건데, 이게 둘이 좀 워낙 인상이 깊어가지고 티켓 붙여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예술가의 냄새가. 근데 여기에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림, 음악, 그리고 피규어. 많은 프로듀서님이나 작가님들을 만나러 가면은 그 작업실에 그 사람의 성격이 좀 나타나는, 그러니까 뭔가 되게 미니멀한 그 공간인데 네. 공간 활용을 되게 잘하신 것 같고. 어떻게 집어넣긴 넣네요. 여기 보면 밑에 CD 같은 거나 LP도 있는 거죠? 네, LP입니다. 밑에는 다 LP고요. 여기는 제가 자주 듣던 책들이랑 그다음에 여기 CD들 다 정갈하게 딱 각도까지 맞춘 느낌이 들어서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걸 보면서 공간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네요.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근데 되게 이렇게 깔끔하게 해놔야 작업할 때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건 맞아요. 청소도 거의 매일 하시는 느낌인데, 거의 느낌이. 그죠? 거의, 계속 하고 있어요. 제가 인스타에서 본 것 같기는 DJ 같은 것도 하세요? 네네네. DJ도 취미로 조금씩, 진짜 조금씩 해보고 있었습니다. DJ도 하시고 곡도 쓰시고 그래피티도 하고 그래피티하고 예체능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건 하고 계시네요. 그러면은 5년 동안 이 작업실을 지내면서 제일 불편한 건 따로 없으세요? 불편한 거는 글쎄요, 좁은 거 말고는 크게 느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워낙에 홍대라는 동네가 또 애착도 많이 갔었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홍대라는 동네에 애착이 되게 많았어서 오히려 작업실 올 때 홍대로 왔던 게 좋았어서 그런가
불편함 이런 거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다음에는 또 어디로 이동할 생각은 없으세요? 가능하면 홍대에는 계속 있고 싶어요. 만약에 뭐 공간을 키운다 하더라도 홍대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약간 좀 장비 얘기로 좀 한번 가보자면 네. 모니터를 굉장히 크게 쓰고 네, 계시는데 네. 저렇게 큰 모니터는 좀 불편한 점 없으세요? 아니요, 저는 오히려 작았을 때가 되게 불편했어가지고 글자나 이런 게 좀 잘 안 보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좀 화면 큰 게 좀 더 나았고요. 시력이 좀 안 좋으신가요? 예, 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저렇게 한번 써봤다가 한눈에 안 들어오는 느낌이어가지고 저도 한동안은 그렇게 썼었는데 조금 어렵긴 하더라고요. 이제 또 작가님들 작업실에 오면은 거의 쓰시는 게 비슷비슷은 하긴 한 스피커는 헤드입니다. 헤드 타입 7 마크 2 쓰고 있고. 마담만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제 정말. 아무래도 이제 아담에서 나온 회사다 보니. 그러면은 저 인터페이스는 혹시 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제 노이만에서 나온 MT48이라는 오디오 인터페이스인데 요게 사운드가 좋다고 해가지고 일단 쓰고 있는데 요게 지금 보면은 발판이 뭐가 이렇게 달려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거 밑에 자세히 보시면은 펜이 달려 있어요. 그러네요. 펜이 달려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사고 나서 알았는데 네. 발열이 너무 심해가지고 저 쓰면서 인터페이스 만지다가 손 데일 것 같다라고 느낀 게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잡아주고 있는데 저기 하나 펜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심한가 보네요. 많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처음에는 이제 당황했다가 저거는 얼마 정도예요? 이게 제가 살 때 300 줬었던 것 같아요. 역시 이름값답게 비싸네요. 만족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이제 베이비 페이스 쓰다가 제가 원래 하나 사면 좀 오래 쓰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저는 불편함을 크게 못 느끼는데 이제 주변에서 좀 바꿔라 그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그래 하면서 제가 장비가 되게 너무 미니멀해가지고 그나마 있는 게 뭐 이렇게 건반? 컴플리트인가요? FL키 61이라는 이제 건반인데 FL키요? 네, 이제 애플 스튜디오랑 연동이 제일 잘 돼가지고 제가 DAW의 애플 스튜디오를 쓰다 보니까 이게 제일 호환성이 좋아서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키감도 원래 제가 에모디오 거 그 이름 뭐였더라? 코드 49였나? 라는 건반이 있었는데 그게 키감이 좋아가지고 그거 위주로 쓰다가 이번에 좀 업그레이드 하는 김에 알아보다가 이게 제일 호환이 좋다 해서 좀 테스트 해보고 했는데 얘도 키감이 꽤 괜찮더라고요. 저거는 DJ 장비인가요? 네. 이거는 친구한테 이제 DJ 배우면서 네. 같이 배웠던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본인은 안 쓴다 해가지고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DJ를 뭔가 이렇게 배우고 이러신 건지. 아까 말했던 이 장비 줬던 친구한테 추천을 받았었어요. 이제 뭐 이런 게 있다더라 배우러 갈래 이런데 뭐 해보죠 뭐. 친구 따라 강남 가는. 네. 근데 이제 그 친구는 난 더 이상 안 할 것 같다. 이거 장비 너 받아라 이래가지고 그냥 그래 받고 이제 가끔 이제 심심할 때 그냥 플레이리스트 같은 거 짜고 싶다 할 때 그냥 가끔 쓰고 그렇게 해서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인가요? 네네. 아마 WA87 그걸로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많이들 쓰고 있는. 무슨 헬멧처럼 생겨가지고 좋은데요? 이게 그 아이볼이라고 반사음 같은 거 잡아주는 리플렉션 필터라고 해야 되나? 그거에 좀 복각처럼 좀 싼 버전으로 나왔던 건데 쿠팡에서 사가지고 씌워놓고 잘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확실히 방음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또 저게 있고 없고가 좀 차이가 크죠? 좀 조금 미세하게 조금 더 진해지더라고요. 사운드가. 기본적인 거는 뭐 다 말씀해 주신 것 같고 네. 이 작업실 생활하는 게 진짜 쉽진 않으실 텐데 뭔가 저도 옛날 생각이 나가지고 지금 저야 뭐 약간 유튜브 쪽으로 많이 일을 하고 있긴 하지. 그러면은 여기에서 막 이런 세션 같은 것도 좀 하세요? 세션은 아무래도 딱 한두 명 올 때는 하는데 근데 그 이상이 되면 그냥 제가 가죠. 아무래도 너무 좁다 보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이 있을 수 있으니 제가 오히려 모시기가 너무 죄송해가지고 이렇게 작업실에 오니까 뭐 아기자기한 것들도 많았고 뭐 작업하시 참여 작품을 저렇게 이렇게 하나하나 모아가는 저게 멋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저런 걸 좀 하고 싶었는데 이번에는 앉아서 이야기를 좀 흔히 얘기하는 노가리를 좀 까보도록 하시죠. 좋습니다.
아무튼 제노바이브 작가님, 그러면 여기는 5년 정도 되신 건데 오신지 네네. 음악 자체를 한 건 얼마나 되신 거예요? 10년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력직이네요. 원래 그러면 서울에 사시던 게 아닌 거예요? 서울이긴 한데 제가 음악을 시작했던 기점으로 보면은 사당 쪽에서 먼저 있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되게 좋은 사람들 만나고 그래서 그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양재 쪽에다가 작업실을 같이 쓰는 형식으로 해서 이렇게 있다가 또 이제 각자 갈 길로 하면서 이제 어쩌다 보니 홍대로 이렇게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음악을 어쩌다 보니까 하는 경우들도 많긴 한데 뭔가 특별한 계기 같은 게 있었어요? 원래 이제 음악에 관심을 가졌던 거는 힙합 음악 음. 에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힙합 동아리를 들어가서 막 랩해보고 아, 랩도 하셨었어요? 네 그렇게 하다가 이제 그때는 MR 같은 거를 구하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았어요. 옛날처럼 막 유튜브가 잘 돼 있거나 그러지가 않아가지고 그래서 야, 내가 만들래. 그래가지고 원래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공연곡으로 기존에 있었던 노래 MR 버전을 어떻게든 찾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원래는 이제 제가 랩을 할 비트를 만들자라는 생각으로 했는데 하다 보니까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샌가 랩은 까먹고 DAW만 비트만 만들다가 그래서 거의 여기까지 흘러온 것 같아요. 그러면은 참여하신 것들이 힙합 쪽이 좀 유독 많으셨던 것 같아가지고 예. 저는 궁금한 게 이제 뭐 지금이야 K-팝으로 조금 많이 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꽤 오랫동안 힙합을 하신 거죠? 그렇죠. 그 전까지 힙합 위주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다 비트 이렇게 주고 곡 발매하는 게 확실히 인맥이 좀 큰가요? 네, 아무래도 커뮤니티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회사를 통해서 리드를 받고 일을 하는 오피셜한 느낌이라기보다는 친구의 지인, 뭐 지인의 지인 느낌으로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하다가 맘 맞으면 작업하고 그런 형식이 되게 많았어요. 그때 저희가 처음 만났을 때 힙합 공부를 진짜 많이 하셨다고 들어가지고 역사적인 것도 막 많이 파고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게 팔려고 팠던 느낌이라기보다 좋아하다 보니 그냥 이런 영화가 있대 봐야지, 다큐 있대 봐야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쌓여 있었던 막 그 닥터들에 나온 영화나 막 그것도 제가 기억하기로 상영회 떴을 때 그날 가가지고 보고 그러면은 그렇게 힙합을 굉장히 오랫동안 하시다가 어떻게 하다가 K-팝이라는 음악에 이렇게 시작을 하시게 됐는지 보니까 보넥도가 K-팝 첫 곡인가요? 아니요. K-팝 처음은 이 블리처스. 블리처스고 그 팀의 한국 그걸 시작으로 K-팝 네. 곡을 조금씩 계속 쓰고 계시는 혼자서 써보다가 운 좋게 되고 그렇게 하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K-팝이 너무 하고 싶어서 시작을 했는데 아까 얘기랑 이어지는데 힙합 비트를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찾아갔던 게 힙합을 베이스로 한 이제 K-팝 작곡가 분한테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좀 틀이 많이 깨졌죠. 그 전까지는 거의 힙합 전사였는데 오로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분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틀이 많이 깨지면서 각자 장르에 각자 멋이 있는 거지 뭐가 특별히 더 대단하다 볼 게 아니었구나라는 시선이 생기면서 이런 장르도 해보자 저런 장르도 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장르 폭을 확 넓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하게 된 거는 어쩌다 보니 이제 운 좋게 뭐 지인 통해서 리드 들어오고 이런 거를 이제 하게 된 건데 그때 이제 확실히 느낀 건 미리 좀 여러 장르 연습을 해놔서 다행이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구체적으로 막 목표를 잡진 않았었어요. 오히려 되면 좋고 되면 다행이지 하는 느낌인데 굳이 꿈이 있다고 하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게 K-팝 쪽도 있고 힙합 쪽도 있고 최근에는 운 좋게 유튜브 애니메이션 하시는 분들의 음악 그런 것도 만들고 하다 보니까 그냥 모든 장르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고 싶다. 왜냐하면 이게 한쪽을 너무 잘하다 보면 딴 데서 이제 아직도 이게 경계가 많이 허물어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신의 경계가 있으니까. 신의 경계가 있는데 어느 신을 가든 간에 제가 활동하는 분야에서는 인정을 받고 싶다. 그런 목표는 있는 것 같네요. 작가님도 혹시 레슨부터 인맥을 쌓은 건지 아니면 아티스트 분들이랑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계속 친구 지인이었는지 친구 지인이 맞았던 것 같아요. 저는 좀 그렇게 다 됐었던 것 같고 그리고 되게 그 발 넓은 형이 한 분 계세요. 그래서 그 형 덕을 너무 많이 봤죠. 제가 원래 너무 소심해가지고 저도 밖을 잘 못 나갔어요.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게 그 형이 좀
이렇게 멱살 잡고 끌고 나오는 느낌 되게 은인 같은 거네요. 그때는 되게 스트레스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와 진짜 고마운 형이다. 저 그런 귀인이 없다. 제가 이제 또 그 형한테도 되게 고맙고 또 두 번째로 고마웠던 게 이제 동아리 활동 이런 게 되게 고마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학교 힙합 동아리를 다녔었는데 이제 거기서 그 힙합 동아리 연합회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서울 경기권에 있는 이제 각종 대학교의 힙합 동아리들끼리 모여서 커뮤니티를 형성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 씬이 있었던 덕분에 거기서 이제 그렇게 하다가 뭐 우리 대학교 출신의 누구 선배 뭐 래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초청해서 막 그걸 막 강연을 하시든 뭐 공연 게스트로 오시든 막 이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커뮤니티 형성하기가 타 장르에 비해서 조금 더 수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초에 그렇게 돈 욕심이 많은 성격은 아니었어서 근데 늘 빵원으로 살 수는 없으니. 아 그렇죠. 월세 내면 다행이지 하고 살고 있는데 네. 제 이제 완전 주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나쁘진 않았다. 완전 많다까지는 못하겠는데 나쁘진 않았다. 그래도 지금까지 음악을 해온 걸 보면 어떻게 버틸 수 있었네 하는 느낌이라 아직도 좀 신기해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나는데 작가님이 봤을 때 음악은 재능의 영역이라고 보세요? 노력의 영역이라고 보세요? 둘 다죠. 어쩔 수 없이 둘 다 가져가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재능이 없으니까 하지 말아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노력으로도 커버가 되는 거고. 근데 좀 출발선이 다르다라는 느낌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재능이라는 건 그냥 스타트 라인이 좀 더 앞에서 시작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재능 덕분에. 근데 진짜 그런 친구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재능은 장난 아닌데 안 하는 친구들도 너무 많이 봐가지고 그래서 와 나 주지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만약에 그 재능이라면은 어떤 부분의 재능이 제일 부러우셨어요? 노래 잘하는 친구들도 많고 그 다음에 뭐 막 그런 친구들도 봤었어요. 연습 없이 그 자리에서 와가지고 그냥 제 곡 듣더니 뒤에서 그냥 소파에서 10분 만에 쓰고 그냥 녹음 때리고 가는 친구들도 봤고. 아 라인 같은 거를? 네. 아. 그런 친구도 봤고 뭐 어떤 친구는 나 가사 안 써 이러고 부스 들어가는 거예요. 처음 들었는데 아 그냥 네. 프리로? 네. 근데 그게 또 좋았어요. 그래서 와 사실 그냥 좀 멋있어 보이려고 한 게 아닐까요? 아니면 뒤에서는 노력 엄청 하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사람들도 봤고 이러다 보니까 해서. 근데 진짜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노력해서 또 계속 앞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냥 그 되게 부러운 재능을 가지고 안 한 사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물론 있죠. 그냥 진짜 사람 차이다. 그러면서 어떤 친구는 이제 계속 이제 난 재능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냥 노력을 이제 난 저렇게 살려고 하면 못 살 것 같은데 하는 수준으로 막 노력을 엄청 하는. 네, 막 2시간 자고 3시간 자고 막 계속 이래. 와. 제가 감탄해요. 막 옆에서 보고. 와. 저도 음악을 너무 좋아하지만 네. 워라벨은 챙기는 사람이에요. 네. 와, 멋있다. 진짜. 노력으로 찍어 누르던 저것도 진짜 대단하다 해서. 그러면은 이제 노력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약간 작가님은 뭔가 효율적인 노력파세요? 아니면 그냥 무작정 때려박는 열심히 하는 타입이세요? 예전에는 그냥 무작정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효율을 좀 따지고 있습니다. 효율이라고 하면 약간 어떤 식의 효율을 좀 따지세요? 뭐 시간 날 때 뭐 미리 이제 완전 너무 작곡 얘기긴 한데 뭐 미리 만들어 놓기 이런 거죠. 그냥 뭐 굳이 일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여도 그냥 뭐 킷을 만들어 놓는다거나. 네, 킷 만들든 루프를 만들어 놓든 아니면은 이제 노래 듣다가 이런 거 해야겠다 하고 그냥 혼자서 만들고 뭐 그런 정도? 만약에 시간을 조금 되돌린다면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거를 좀 고쳤으면 내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게 좀 있으세요? 사람 적극적으로 만날 걸. 와 진짜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거를 갑자기 확 느끼게 된 계기가 있으세요 최근에? 그냥 새해 목표를 세우려고 이제 한 번씩 노트 그냥 펼쳐놓고 뭐 적을까 하다가 올해 딱 문득 생각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이제 26년이 됐을 때 이제 네. 내가 작년까지 했던 것 중에 아쉬운 게 있나 했는데 사람을 너무 안 봤구나. 뭔가 이렇게 같은 업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안 만난 거.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너무 이제 만나도 업계 사람들만 만났다 보니까 그래서 업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만나야 되고 여러 사람들 좀 보자 해가지고 사실 그거를 빌미 삼아서 그림도 막 그렸던 것 같아요. 그래야 이제 그렇게라도 해서 이제
다른 분야. 네, 다른 분야의 사람들 만나고 뭐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시는 분이 있을 거라고 믿고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저도 음악할 때 약간 같은 업계는 너무 자연스럽게 만나지니까 다른 분야를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했는데 사실 오히려 어릴 때는 그게 잘 안 됐고 30대 중반이 넘어가고 저는 조금 더 다양해진 느낌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저도 작년 초까지는 뭐 교육 관련이나 음악 업계 전반에 좀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제가 지금도 어떻게 보면 영상을 찍으면서 뭐 작가님을 한 번 더 만나는 것도 있지만 최근에 영상이나 유튜브를 좀 하다 보니까 요즘은 제가 셰프님들이랑 막 만나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엊그제는 흑백요리사 나오셨던 셰프님을 만나고 또 얼마 전에는 일을 하다가 짧게지만 방송 나왔던 사람이랑 얘기해보고 근데 그러면서 또 얻는 지식들이 있으니까 근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걸 만나게 됐지? 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늘 오픈해놓고 사는 게 도움이 됐구나. 그러니까 영상 올리고 유튜브 하고 저도 스토리 맨날 올리거든요. 그래서 좀 방금 말씀하셨던 것들처럼 저는 예체능에 있는 사람들이 꼭 업계 사람 아니어도 되니까 작가님처럼 그림을 맞습니다. 그리든 뭐라도 올리든 해가지고 좀 만났으면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많이 부끄러운가 봐요. 그래서 좀 깼으면 좋겠다라는 저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막 그림 올리고 이런 것도 부끄러워서 못 올리고 그래도 제가 그나마 덜 부끄러운 거 중에 많이 올렸던 게 운동하고 올리고 러닝 하시더라고요. 네, 조깅하고 그냥 이제 저는 아이폰 쓰다 보니까 아이폰에 그게 있어요. 만복의 그 어플이 있어요. 그거 그냥 스크린 캡처 해가지고 이틀에 한 번씩 뛰니까 이틀에 한 번씩 계속 스토리 올리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자랑하려고 했다기보다 그냥 기록 남기는 느낌이죠. 그래서 했는데 언제 한번 아파가지고 이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이제 인스타 DM이 하나 오는 거예요. 아는 형님인데 이제 오늘 안 뛰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오 되게 오랜만인데? 이러면서 이제 연락하게 되고 그래서 아 진짜 이게 진짜 별거 아닌 것도 알게 모르게 보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걸 좀 느꼈죠. 저도 아까 말씀드린 셰프님 막 이렇게 일을 하게 된 것도 그러니까 그쪽 업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저랑 훈련소 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10년 만에 연락을 하게 된 거예요. 10년 넘게 만에. 그래서 일을 하는데 보니까 제 거를 계속 보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계속 음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영상 쪽으로 많이 올리니까 그래서 보고 있다가 형 한번 같이 일을 해볼래요 해가지고 이제 지금 하나씩 한번 하고 있는데 그리고 어떤 분은 이제 또 제가 유튜브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좀 컨설팅을 부탁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래가지고 내가 막 몇십만씩 만든 기록도 없는데 근데 이제 하도 그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만나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람 일은 좀 모르고 저는 평생 음악 할 줄 알았거든요. 죽을 때까지. 사실 지금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긴 하지만 사실 아까도 그냥 밖에서 밥 먹으면서 말씀드린 거지만 아직까지도 음악 할 때만큼의 도파민은 없거든요. 저는 아직도 누가 물어보면 음악 할 때의 도파민은 못 이긴다. 못 갔습니다. 제가 12월 이후로는 곡을 못 썼거든요. 그래서 약간 근데 그게 있어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가 그걸 또 손대고 있으면 뭐 잠깐 손댄 것 같은데 6, 7시간씩 지나가 있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할 수 있을 때라 그러니까 나중 가서 후회하지 말고 맞습니다. 제가 이런 작가님들 만나서 계속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면 저는 약간 이제 전업에서 이렇게 멀어졌지만 작가님들이 이렇게 작업하는 거 보고 음악 듣고 하다 보면은 다시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근데 그 마음을 좀 잃고 싶지 않아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좀 아시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되게 지루하고 재미없고 일정 뭔가 실력 올라가기 전까지는 하기 싫고 근데 이제 느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 뭔가 궤도가 딱 살짝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막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했으면 좋겠다. 진짜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저는 좀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 많이 얘기하는 거지만 지금 알바하는 것도 너무 좋은데 할 수 있을 때 해라.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막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성과를 내려고 하기보다 그냥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좀 동감하시나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할 때 제가 예전에 누구 인터뷰였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뭘 시작할 때 그러면 뭐부터 배워야 되냐 막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많았다. 근데 할 애들은 질문을 안 한다. 자기 실력도 안 보고 자기 객관화도 안 하고 그냥 한다. 결과물이 안 좋아도 어쩔 하고 한다. 근데 그게 시작이다. 다들 그렇게 시작했다. 그 얘기를 보고 좀 뭔가 쉬운 길은 없으니까 남들 다 하고 있는 거에서 조금이나마 1%라도 더 해야 사실 할 수 있는 건가요? 저도 영상을 어떻게 해야 되지가 아니라 그냥 하고 있다 보니까 그냥 하고 있는 건데 음악 하다가 저는 개인 채널도 막 하고 이랬었으니까
뭐 이렇게 또 잡담을 좀 하게 됐는데 뭔가 목표 같은 게 있으세요? 그냥 이거 계속 하고 싶어요. 안 놓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5년 뒤쯤 뭐 하고 있을 것 같으세요? 5년 뒤요? 네. 그냥 공간만 바뀌고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을까? 5년 뒤에 방이 좀 넓어졌다. 5년 뒤에 이 영상이 다시 기억난다면 5년 뒤에 나에게 한번 해보고 싶은 말이 있을까요? 잘하고 있을 거라 믿는다. 여전히 하고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나은 형편이었으면 좋겠다. 좋습니다. 좀 음악 쪽 얘기로 가자면 애플 스튜디오의 장단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아, 이거 되게 주관적인 부분인데 저한테 직관적이었어요. 애플 스튜디오가 제일 인터페이스가 제일 직관적이라 그게 좋았고, 그 다음에 뭐 호환성 이런 거가,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일끼리 호환성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큐베이스 쓰다가 막 거기서 되게 막 그 41, 44, 뭐 24, 네네네네. 48, 24 막 이거 있잖아요. 맞아요. 비트 뎁스랑 막. 그 설정이 FL에서 크게 제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48 프로젝트를 열어놓고 44 올린다고 뭐 깨지고 이러지가 않아요. 맞아. 그게 편했어가지고 제가 그 개념을 아예 공부를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되니까. 근데 이제 딴 데 막 레슨 받으러 갈 때 다른 프로그램 쓰니까 올리는데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소리가. 막 지직거리고 막 맞아. 느려지고 막 이러니까 왜지? 말면서 처음에 키베이스의 고질적인 문제. 에이블톤도 그게 없으니까. 아무튼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덜 해도 된다. 그래서 오히려 입문하기가 쉽다, FL 스튜디오. 그러면은 이렇게 배우러 오시는 분들은 애플부터 그냥 가르치시는 거예요? 네, 저는 FL로 가르치는데 다른 프로그램으로 배웠던 친구들이 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어떻게 하세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이미 했던 친구들은 스스로 틀은 잡을 줄 알아요. 어느 정도. 그러다 보니까 그냥 스템 뽑아와라. 미디 파일 뭐 스템 뽑아오면 그냥 그걸로 피드백하고 이렇게 하고 있죠. 뭐 사실 좀 뻔한 얘기이긴 한데 좀 즐겨 쓰는 플러그인 같은 거 좀 있으세요? 제가 최근에 IK 멀티미디어 회사에 네네. 플러그인 번들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가끔씩 기어라운지에서 이제 되게 파격적으로 세일을 하거든요. 총 종합팩 해가지고 40만 원?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플러그인만 있는 게 아니라 막 악기에 플러그인에 뭐에 막 뭐가 다 들어가요. 무슨 마스터링 약간 뭐까지 다 컴플리트 들어갔어요. 같은 거네요? 예. 네. 근데 그게 40 얼마 이러니까 해잔데? 이러면서 이제 근데 그거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앰플리튜브라고 기타 앰프 시뮬레이팅하는 네네. 플러그인이 너무 있는데 좋죠. 예, 그거 너무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뭐 T-Rex 시리즈 너무 잘 쓰고 T-Rex. 있고, T-Rex가 그 최근에 이제 6로 넘버링이 6까지 나왔나요? 예, 넘버링이 6 올라가면서 되게 좋은 플러그인이 많이 나와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본 게 3였어가지고 요즘 좋더라고요. 그거 자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베이비 오디오 것도 저도 이제 세일할 때 플러그인을 좀 모으는 스타일이에요. 베이비 오디오 너무 잘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쉐이퍼 박스 번들로 쉐이퍼 박스 그거 필수죠. 네, 필수죠. 요즘 진짜 없으면 못 쓰겠더라고요. 그거 엄청 잘 쓰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제가 작가들 보니까 다 뻔한 거 쓸 것 같은데 은근히 요새는 그 폭이 진짜 넓어져 갖고 옛날에 물어보면 다 저는 이제 막 물어보면은 다 웨이브즈 그리고 요새는 다 구독제로 바뀌었으니까. 아, 맞아요. 저도 지금은 컴플리트 그냥 풀 패키지로 그냥 부럽다. 울티메이트. 네. 근데 저도 그거 12 이후로는 업데이트를 안 하긴 네네. 했는데 그거랑 그다음에 UAD 스플라이스도 뭐 1년치 그냥 긁어놓고 네, 저도 UAD 다 걸고 네. 있고. 뭐 그런 것처럼. 그리고 이제 공유되는 친구들한테 그 2명씩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아, 네. 그런 거 이제 뭐 쉐어하거나 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꼭 이게 무료 배포될 때 빨리 받아놔요. 아, 네, 무조건입니다. 요새는 그런 컴플리트나 이런 것처럼 그냥 네. 풀 패키지 하나 딱 사놓으면 별로 그렇게 막 많이 필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솔직히. 제가 딱 그런 개념으로 컴플리트를 IK에서 딱 만족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사는 것보다 그냥 쓸 네. 것만 딱 쓰는 것도 전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기능이 다 겹쳐서 거기서 거기라. 마지막으로 뭐 저희가 막 조언하고 막 이런 게 아니고 이제 막 시작하는 이제 뭔가 해볼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분들한테 멀리 있는 멘토 같은 느낌으로 하고 싶은 뭐 그런 말이 있을까요? 그냥 뭐 음악도 좋은데 딴 것도 봐봐라. 아, 시야를 좀 더 넓혀봐라. 저도 너무 한 우물만 파면은 오히려 후회하더라고요. 차라리 실력이 좀 부족해도 되니까 넓게 보고. 사람 많이 만나고.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좀 촬영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오늘 하루 어떠셨는지. 되게 오랜만에 인터뷰라는 콘텐츠 자체를 인터뷰라기보단 거의 뭐 팟캐스트에 가까운 느낌이긴 한데요.
좀 되게 어색하게 나올까 좀 걱정이긴 한데 그거 제외하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쨌든 간에 다른 작가님한테 이제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만난 거긴 하지만 만나서 얘기할 때마다 좀 다시 환풍이 되는 느낌 이런 것들도 좀 있어서 좋고. 그리고 정말 방구석에서 음악만 하고 계신 게 아니라 막 그림도 그리시고 DJ도 하고 네. 뭔가 이게 다양하게 경험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영상 보시는 분들이 놀라는 게 아니고 집중은 하되 다양한 경험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노는 것도 중요하다 생각해요. 놀아야죠. 네. 네. 노는 것도 중요한데 혼자 놀기보다 네, 좀 네. 그러니까 나가서 노는 게 조금 더 낫더라. 아쉬움이 남긴 하지만 네. 뭐 또 기회가 있으면 또 네네. 하면 되니까 네. 아무튼 네. 작가님 인스타나 뭐 이런 것들 남겨드릴 테니까 누가 질문 오면은 답장해 주시나요? 네네. 하고는 있습니다. 막 무분별하게 물어보지 마시고 정말 궁금한 게 있으면 작가님이나 뭐 저한테 물어보실 게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나 작가님한테 좀 물어볼 게 있으면 인스타나 뭐 이메일을 통해서 한번 문의를 해보시길. 사람은 두들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을 하고 끝냈는데요. 아무튼 지금까지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슈브로라고 하고요. 저는 제노바이브라고 합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